안녕하세요, 백님. 반갑습니다. 마키 가족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마키에서는요, 어,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튜터들과 함께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키, 발음이 꼬이네요, 제가. 저희 마키 스타디의 떠오르는 강자, 튜터 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데이터 분석의 1인자죠. 저희 마키 스타디에서는 데이터를 정말 잘하시는 튜터 백님 모시고 저희가 이번에 서울 도보 임장을 25개구를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누구겠어요? 미리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가기로 한 곳이 송파구와 강동구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두 지역을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이후에는 시세경 차트를 활용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우선 분위 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평단가가 높은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송파구에선 강변 근처의 잠실동과 신촌동의 가격이 높고요. 강동구에선 고덕동, 상일동 근처가 가격이 높습니다. 동별 매매가 현황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잠실, 신촌동, 그리고 강동구에선 고덕동과 상일동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잠실과 신촌동은 입지가 좋은 데다가 대단지 준신축 아파트들이 많고요.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구축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강동구에선 5호선 고동역, 상일동역 주변으로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학원가 현황입니다. 오. 송파구에서는 오금, 잠실, 석청동에 학원가가 발달돼 있고요. 특히 또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서 이쪽까지도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강동구에서는 명일동 인근에 가장 큰 학원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 네, 공급 물량입니다.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을 조사해 봤고요. 앞으로 대부분의 지역의 물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네, 우선 차트의 가로선은 평균선을 의미하고요. 월간 차트를 보시면 간헐적으로 물량이 많은 달이 있지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향후 부족한 물량을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와 송파구 따로 월간 입주 물량 차트를 보겠습니다. 송파구는 21년, 22년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서 여기 차트에서는 표시가 안 됐지만 부족함을 알 수 있고요. 강동구에서는 앞으로 24년에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표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본 것과 같이 송파구는 향후 2년간 물량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강동구에서는 22년, 23년 적었고 24년 평균보다 많은 물량의 입주가 예정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의 미분양 차트입니다. 22년 3월부터 늘어나는 추세이나 그 양이 약 600호 정도로 지금 작은 수준이고요. 구별로 보게 되면 강동구에는 32호가 있고 송파구에는 미분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 네,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기본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이것만 봐도 그냥 네, 확확 들어오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아보더라도 두 지역의 지금 어떤 흐름인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투자 시 참고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네. 흐름을 보이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주간 시계열 매매 추이입니다. KB와 한국부동산원 두 조사기관의 주간 시계열을 한 곳에 나타내었습니다. 딱 보더라도 빨간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네. 빨간색이네요. 그쵸? 네, 마이너스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아, 그다음에 네. 네,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노란색이 점점 진해지는 것으로 표현을 아, 해두었습니다. 네. 네, 기존의 KBC 계열과는 또 다른 이제 차트 모습이다. 그쵸? 네, KB와 한국부동산은 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모집단도 다르고 그 통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을 동시에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송파구가 하락폭이 큰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송파구의 매매지수 차트입니다. 와. 네, 왼쪽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매매지수 차트이고요. 오른쪽은 KB 매매지수 차트입니다. 오. 네, 두 차트가 몇 개월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2013년부터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최근 하락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년, 3년 전보다는 높은 매매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강동구의 매매 지수 차트입니다. 송파구와 비슷하게 2013년부터 상승해 오다 최근 하락 전환했고요. 여전히 2년, 3년 전보다는 높은 매매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송파구의 매매가 차트입니다. 두 데이터 모두 매매가가 고점을 찍고요. 각각 올해 6월과 8월에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은 아무래도 가격 약세를 나타내므로 매도를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네. 그래서 반드시 팔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점에는 금매라도 내놓아서 팔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올해 9월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다음은 거래량 차트입니다. 송파구, 강동구 모두 21년 1월 평균 거래량 이하로 내려왔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극히 적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분위, 평형, 연식으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거래가 된다는 말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어느 가격대에 그리고 어느 평형, 어느 연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1, 2분위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특히 1분위의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평형은 20평대, 30평대, 연식은 15년 차, 35년 차 아파트가 거래가 많았습니다. 1분이라는 게 무슨 네. 의미인가요? 가격을 여기서는 10분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이 비싼 아파트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분이라는 게 비싼 아파트를 의미하고 비싼 아파트가 성파구에서는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1, 2분위, 그러니까 상위 10% 그리고 상위 10에서 20%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비싼 아파트가 아무래도 싼 가격의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오, 있습니다. 특이하다. 네. 그쵸? 네,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에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연식이 15년 차랑 네, 그쵸? 그리고 네, 35년 차가 거래가 네, 조금 많이 되는 경향을 네, 보이는데 네. 이것 또한 조금 특이하다. 그쵸? 네, 아무래도 송파구는 신축이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이 조금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분들이 구축을 많이 거래를 하지 않았나 네. 생각하면 저도 됩니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15년 차의 리모델링 기준과 네, 그리고 35년의 재건축 기준이 영향을 네, 미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강동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1, 2분위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평형으로는 20평대, 30평대, 그리고 연식은 마찬가지로 20년, 25년 차 아파트가 많이 거래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전세 갭 차트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갭, 즉 투자금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갭을 보시게 되면은 18년 4월 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최근 매매가가 조정되면서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여전히 7억이 넘을 만큼 큰 상태여서 투자로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서 네. 선생님 갭선이 무슨 색깔인가요? 예, 초록색이 갭을 뜻하고요. 파란색이 아. 매매가, 빨간색이 전세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수평대 아파트 데이터만 차트로 그린 것입니다. 방금 차트는 소형, 대형 등 모든 평형이 포함된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평균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많았던 20평대나 30평대를 매수 고민 중이라면 해당 평형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더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래서 20평대만 따로 떼어내어서 차트를 그린 거고요. 차트를 음. 보시면 18년 3월 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갭이 커졌고요. 마찬가지로 갭이 6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시면 2016년 당시에 갭이 9천만 원 정도로 송파구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더라고요. 이런 앞으로도 이런 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또 한번 네. 생각을 지금과 해보고요. 같은 하락 네, 추세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그런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네, 다음으로 30평대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18년 4월 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갭이 커졌고요. 마찬가지로 갭이 7억이 넘을 정도로 많이 큰 상태입니다. 다음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도 송파구와 비슷한 흐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갭이 18년 상반기에 평균선 이동함을 알 수 있고요. 갭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약간 투자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세가율 차트입니다. 두 지역 모두 전세가율이 2016년도 상반기 고점을 찍고요. 상승장을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매매 증감률 차트입니다. 전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21년 11월 평균 아래로 내려왔고 현재는 마이너스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음. 매매가 변동률 차트입니다. 분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위표를 보시면 최근 1에서 4분위 아파트들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래표를 보시면 21년 10월 대비해서 6분위의 가격이 6% 정도 하락해서 가장 많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 평형에 따른 매매가 변동률이고요. 다음으로는 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5년 내외 신축이 7% 정도 하락해서 가장 많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도 최근에는 1에서 4분위 아파트들이 많이 하락했고요. 21년 10월 대비해서는 1분위, 4분위 가격이 1% 정도 하락해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평형대에서는 50평대 하락이 눈에 띄고요. 연식을 보면 5년 내외 신축과 4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1% 정도 하락해서 다른 연차에 비해 하락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들을 많이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24년 강동구에 일시적인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요, 전체적으로 향후 2년간 입주 물량이 부족했고 미분양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부터 매매가가 하락 전환하여서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신축의 하락폭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래 절벽이라고 할 만큼 거래가 없었으며 오랜 상승장 이어진 만큼 갭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세가율은 평균 수준이었고요. 매매 증감률은 하락 추세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로서 송파구와 강동구에서의 매수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너무 이상,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송파구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랬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네, 일단 저희가 이번 네, 주 토요일 서울 네, 강동구 송파구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어 이걸 보면서 송파구의 그림을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릴 수 있게 돼서 일단은 네,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네, 현장에 가서 어떤 아파트가 또 1분위에서 4분위 많이 올랐다가 내렸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분들의 전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쵸? 네, 그 임장을 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지역 전체를 훑고 네. 간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와, 않을까, 생각을 튜터백님 합니다. 덕분에 너무 오늘 공부를 잘하게 돼서 저는 이제 힘차게 임장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백님.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 또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끝으로요, 네. 저희 함께 공부하실 분들 우리 마스터링크 카페로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님.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